산술 평균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평균이야. 양수일 때 요게 산술 평균입니다. 기하 평균은 뭐냐면 이게 기하 평균이야. 그리고 뭐 적진 않았지만 조합 평균이라고 하죠. 조합 평균. 조합 평균은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인데 두 수가 있으면 이것의 역수를 잡아. 그리고 산술 평균을 잡아. 그리고 이것의 역수를 잡아. 그럼 이렇게 되거든. 분자분모의 A, B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조합 평균이다. 물론 세수에 대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도 있어. 세수가 모두 양수일 때 산술 평균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산술 평균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 산술 평균. 그리고 기하 평균은 뭐냐면 왠지 이거일 것 같지만 이게 아니고 요거예요. 이게 기하 평균이야. 세제곱근. 이거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고 이거는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2가 되고 이거는 2가 됩니다.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니까 2가 돼요. 이렇게 돼. 산술 평균은 3으로 나누고 기하 평균은 세제곱근을 잡고 조합 평균은 똑같이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인데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가 기하 평균입니다. 그래서 분자분모의 A, B, C 곱하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분의 3AB가 BC가 나와. 뭐예요? 이게 조합 평균이야.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 RMS도 얘기해줄까? 네. 원래 RMS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RMS는 뭐냐면 제곱의 평균의 제곱근이에요. 제곱의 평균의 제곱근. 영어로는 루트 민 스퀘어고 우리말로는 제곱의 평균의 제곱근이야. 그래서 두 수가 있어. 제곱, 평균, 제곱근. 이게 RMS야. RMS는 세 수가 있어요. 제곱, 평균의 제곱근. 이게 RMS야. 이런 관계가 있다. 물론 뭐 산술 평균 언제 쓰고 조합 평균 언제 쓰고 기하 평균 언제 쓰냐 이거 한참 떠들 수 있는데 그건 뭐 생략하도록 하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부등식이 성립해요. 조합 평균보다 기하 평균이 크고 기하 평균보다 산술 평균이 크고 산술 평균보다 RMS가 크다. 이런 관계는 그냥 참고로 알아줘. 이런 관계는 알아두고 그리고 이 부등식을 가리켜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부등식이라고 해요. 이거 절대 부등식이야. A, B, C가 양수이면 항상 성립해. 단 등호 성립 조건은 뭐? A, B가 같다. 이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부등식이에요. 물론 산술 평균보다 RMS가 크고 당연히 조합 평균보다 RMS가 더 커. 뭐 이런 관계가 있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부등식. 자, 증명은 어떻게 하냐? 그냥 정리하면 되는데. 증명은 내가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x가 실수일 때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대표적인 절대 부등식이지? 그지? 양수여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음수여도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모든 절대 부등식의 아버지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런 표현 안 쓰는데 내가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표현이야. 모든 절대 부등식의 아버지. 모든 절대 부등식의 아버지라고 그래, 내가.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책에는 나처럼 증명하지는 않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증명할게. A가 양수고 B가 양수야. 그럼 루트 A도 양수지? 만약에 A가 음수면 루트 A가 허수가 나와서 말이 안 되지만 A가 양수고 B도 양수면 루트 A도 양수고 루트 B도 양수예요. 그리고 실수지.
그럼 실수 빼기 실수하면 실수지.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어우야. 그지? 이게 그리고 실수라는 조건에 만족해야 되죠. 실수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실수지. 자,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리고 이거 전개하면 A 빼기 2 루트 AB 더하기 B 이렇게 되고 이거 이 식을 이기면 돼요. 이 식을 정리하면 그래서 선제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을 증명했습니다. 증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보통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을 적어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적는 걸 원해. 이렇게 적는 거. 그렇지만 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조건도 적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위에 있는 조건도 적어야 한다. 그리고 뭐도 적어야 되면 등호 성립 조건도 적어야 돼요.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 내가 원하는 건 이거까지 다 적어야 돼. 뭐하냐? 내가 원하는 건 이거까지 다 적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이 아니지, 보통의 사람들은 이것만 적기를 원해. 보통의 수학과를 쓴 사람은 이것만 적기를 원해. 근데 이것만 외워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을 이용하는 문제 못 풀어. 이걸 다 적어야 돼. 내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을 적어라 그러면 이걸 다 적어야 돼. 이 식만 적으면 안 돼. 모두 양수일 때 이 부등식 적고 등호성 조건 적고 그리고 증명도 할 줄 알아야 돼. 증명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자,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왜? 아니에요. 그냥 동영상 캡처해.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동영상 캡처하면 되잖아, 이놈아. 아니요. 자, 선생님 등호 성립 조건이 A랑 B가 같은 거였죠. 동영상 그거 같다. 이게 0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0 되려면 AB가 같아야잖아. AB가 같아야 0 되지? AB가 같아야 등호 성립해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 B, X, Y가 실수일 때 조건이 달라. 여기는 양수일 때고 여기는 실수일 때야. 조건이 달라요. 그럼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혹은 문자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이걸 쓰기도 해. 우리말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사람 이름이야. 코시도 사람 이름, 슈바르츠도 사람 이름. 코시 철자가 뭐였더라? 이거였던가? 아, 코시 철자가 헷갈리네. 이거였던가? 코시 철자가. 코시 슈바르츠. SCH. 코시 슈바르츠. 이것이에요. 이게 W라서 왠지 슈바르츠가 아닌 것 같지만 슈바르츠야. 슈워르츠라고 읽고 싶지만 슈바르츠예요. 슈바르츠.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떻게 증명하냐? 요거. 모든 절대 부등식이 아버지로부터 출발해보자. 원래 책에는 나처럼 증명하진 않는데 그냥 이 테마 밀려고 모든 절대 부등식이 아버지 이용해서 증명해볼게. 자, A, B, C, X, Y, Z가 실수야. 그럼 야 실수지? 실수 제곱하면 어떻게 돼? 0보다 키로 나갔지. 그래서 전개하면 A제곱, Y제곱 빼기 2AB, XY 더하기 B제곱, X제곱이 됩니다.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흉악한 짓을 할 거냐면, 이건 흉악한 짓이에요. 왜냐면 이걸 생각해내니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걸 생각해내니까 결코 쉬운 건 아니어서 흉악한 짓이에요. 자, 이 식을 이렇게 바꿨어. 예. 바꿨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결과를 보고 가야 돼. 결과를 보고.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이렇게. 흉악한 짓이죠. 왜냐면, 어떻게 여기서 이걸 넣을 거라 생각해? 그치? 이 생각을 해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A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오고, 여기 B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역시 똑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가 돼?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나오지. 그래서 이거 묶어버리면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된다. 물론 책에서는 나처럼 증명하지 않아. 책에서는 좌변에서 우변 빼가지고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지, 나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진 않아. 왜냐면 이 증명은 쉬운 증명이 아니고 어려운 증명이기 때문에 나처럼 증명하진 않는데, 나는 그냥 이걸 밀려고, 모든 절대 부등식의 아버지라는 걸 밀려고 산수평균 기하평균 부등식도 요걸 이용해서 증명을 했고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요걸 이용해서 증명했어요. 자, 그러면 의문이 되지. 언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을 쓰고 언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까? 언제? 그 그래프 아예 이게 뭐였어?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은 식의 구조에 보여. 이게 합이잖아. 증명하고 따지지 않았어. 이게 곱이잖아. 그러니까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고 다른 거 구하라 할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 써. 합을 주고 곱을 구하라. 곱을 주고 합을 구하라. 이런 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을 써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쓸까? 제곱 들어가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제곱 혹은 좀 표현이 어려운데 이거를 선형 결합 또는 1차 결합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은 중고등학교 때 안 배우고 대학교 올라가서 배우는 표현인데, 선형 결합, 1차 결합 이런 건 대학교 올라가서 쓰는 표현인데, 제곱 혹은 선형 결합을 구할 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쓴다. 이렇게 돼. 그리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을 쓰는 대표적인 상황,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 대표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까지 얘기하면 이 동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일단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요 이야기는 해줄게. 보통은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라는 말은 대놓고 써 있는 거야. A, B가 양수다 이렇게 대놓고 써 있는 거야. 암묵적으로는 말은 써 있지는 않아. 하지만 문제를 읽어보면 양수이어야 돼. 그런 상황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런 거. 직사각형에서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명시적으로 A, B가 양수다 이 말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어때? 당연히 양수여야지. 직사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가 음수일 리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명시적으로 양수이거나 암묵적으로 양수일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을 쓰고, 실수일 때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쓴다. 근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으로부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고, 거꾸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부터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고등학교 때 이게 별개의 부등식인 줄 알았더니 둘이 그런 관계에 있는 부등식이었어. 위에 걸로 아래 거 증명 가능하고 아래 걸로 위에 거 증명 가능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똑같은 거야. 거의 쌍둥이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걸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이걸 이용해서 풀어도 돼. 다만 이게 편하고 이게 어려운 상황이 있고, 반대로 이게 편하고 이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적절하게 선택해서 쓰면 되는데 그게 사실 문제 풀다 보면 생각만큼은 쉽지는 않지. 근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둬. 어떻게 하냐면 이 A제곱을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X, 대문자 Y로 이렇게 치환해보자. 그러면 A가 양수, B가 양수,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이거 대입해보면 알겠지?
이런 부등식이 성립해요.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거야. A제곱을 대문자 A라고 쓰고 B제곱을 대문자 B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모두 양수해야지. 그리고 이 식이 이렇게 바뀌지. 그지? 참고로 이런 형태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알아둬라.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돼. 책에는 이런 형태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설명하지 않는데 나는 이런 형태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외우더라고 그래. 또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A, B, C, X, Y, Z가 모두 양수일 때 이게 성립해요. 이게 성립해. 제곱 안 나와줬다. 이게 성립해. 지금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 이거를 너희들이 많이 봐야 돼. 자, 실제로 아직 내가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건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고 이것만 가르쳐주고는 있는데 너희들이 산소평균 기하평균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리고 이런 버전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걸 너희들이 능숙하게 알고 연습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참 등호성립 조건 얘기 안 해줬지? 아까 이거 처음식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식이 이거였어. 처음식이 이거였거든. 그러면 등호성립하려면 AY랑 BX랑 같아야 등호성립하겠지? 보통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안 쓰고 양변을 A, B로 나눠버린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아까 그게 이게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리고 세 개짜리는 어떻게 되냐면 1분의 X 이게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한다. 요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그리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벡터의 내적을 배우면서 다시 다루게 돼. 벡터의 내적을 배우면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낄 거야. 지금은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겠지만 아직은 벡터의 내적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아무튼 그래. 그리고 이런 형태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책에는 안 나오지만 꼭 알아두고 연습을 해둬라. 그래야 너희들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다. 이런 형식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거 조건이 비슷하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걸 이용하면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형태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알아둬라. 자, 이거 너희들 한두 번 봐서는 몰라. 연습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거. 자, 일반 사람들은 이 식을 외우는 걸 원하지만 나는 원하는 게 높아. 수준 높은 걸 요구해. 이 식을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위에 있는 조건도 알아야 하고 등호 성립 조건도 알아야 하고 증명 갈 줄 알아야 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봐서 이게 되냐? 아니야. 여러 번 봐야 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봐야 돼. 몇 번 봐야 한다고? 6번. 6번 봐야 돼. 6번. 저는 안 봐도 되죠. 이제 안 봐도 돼? 그래 넌 한 10번 본 것 같아. 6번 봐야 돼. 그래야 이걸 안 보고 증명을 쫙 할 수 있어. 알았지? Yeah.